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무더위로 인해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요즘이지만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한편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여름 휴가 기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블랙박스 팀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8월에도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뉴스를 요약하고 요점만 쏙쏙 뽑아 설명해드리는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여러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뉴스는 댓글창에 타임라인을 참고하셔서 찾아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화제인 팀F 사태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있네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팀원 또는 위메프 회원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팀원, 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기존 회원의 개인정보가 불법 판매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어 서비스 탈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엔 팀원과 위메프 탈퇴 화면을 캡처해 캡처 방법을 공유하거나 관련 계열사들을 알려주는 게시글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를 도와주는 개인정보 포털에서도 접속자가 몰려 접속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상황을 공유하는 인증 글도 상당했으며 파산 시 내 개인정보가 팔릴 수 있다며 탈퇴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이전 시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은 존재하지만 파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팀원, 위메프 사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이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보보안에 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팀원 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으며 개인정보만을 겨냥해 거래할 경우 너무 명확히 불법이라 가능성도 낮고 불법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개보위 모니터링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팀원 위메프는 온라인 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로 정산 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로도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공정책을 미끼로 한 스미싱 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급액이 높아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경기 패스 카드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금을 유도하는 유사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네요. 경기도는 7일 더 경기 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경기 패스는 기존 K-패스에 경기도의 혜택을 더한 카드 이름으로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에서 카드 등록 및 회원 가입을 할 때 거주지가 경기도임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더 경기 패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 경기 패스로 알려진 정책 이름과 달리 앱의 명칭이 K-패스인 탓에 더 경기 패스 활용 가이드에 이름을 단 유사 앱이 다운로드 1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에선 지자체 공식 앱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네요. 해당 앱은 더 경기 패스의 혜택에 대한 정보와 자주 하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고 있지만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 가입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여전히 앱스토어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인 국민복지정책알림위에서는 총 25개의 비슷한 유형의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의 경영권 포기를 의도하였습니다. 이유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네이버가 개인정보 처리의 수탁자가 되는 경영 구조 아래에선 위탁자인 라인야후가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치적으로 삼는 일본 기시다 정권이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이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나 사회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했습니다.
총무성은 앞선 행정지도에서는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라인야후가 모회사이면서 개인정보 수탁자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 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논쟁은 종료되었으나 당초 행정지도 보고서 계획에 따라 라인야후와 네이버 클라우드 간의 완전한 시스템 분리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종료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큰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지배구조로 얽혀있는 회사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기업 구조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다각화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최근 저희 채널에서 자주 다루었던 채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 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 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의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 직업 정보 요구,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입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이나 최초 수집 목적 달성 시 파기 원칙 등 위반 사항이 보이네요. 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으며 개선 권고는 269건 이뤄졌다고 합니다. 회사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A제약회사 및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의 지원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 혼인 여부에 대한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이상을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채용절차법의 근거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각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를 유의해 이력서, 양식이나 개인정보 수집 양식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랙박스 개인정보 레벨업 채용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7월 24일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 했던 ISMS 및 ISMSP 간편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 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 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돼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 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 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다량의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매출액이 높은 개인 쇼핑몰 등이 ISMS 인증 의무에 힘들어 해왔죠.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 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해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의무 대상 중 85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 항목은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가지 적용 대상에 대한 세부 점검 항목도 차이가 있으니 대상이 되는 점검표를 확인해주세요.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 종합병원 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에서 50% 수준으로 절감되어 대상자들에겐 부담이 많이 줄겠습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 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 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 처분입니다.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입니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국내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네요.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시정명령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 권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미흡 사항 개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등 잦은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자료 제출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심의 의결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에서도 지난달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과는 상관없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은 끊이지 않네요. 관련한 이슈들은 저희 개인정보 블랙박스가 열심히 모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일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뉴스 브리핑과 함께 실무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국민의 입장에서 알면 좋은 유익한 정보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개인정보 블랙박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